사임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이라는 게 미성년자일 때 학생일 경우에 학교 내에서 폭행 행위가 있을 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라는 것은 부모의 교육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죠. 가정교육에 관련이 크다는 거죠. 교육관, 인생관 또는 가정 돌봄의 책임이 부족할 때, 그 외 등등의 무언가 부모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미성년자의 비행이 학폭이라던가 그 외 괴롭힘, 그 외의 범죄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니 사과하고 괜찮다 라고 할 때에는 공직자가 아닐 때 개개인의 성품 문제로 치부하면 됩니다. 심지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한 것은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학폭이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 중에 하나이며 민심이 더 사납게 반응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봐서 알겠지만 민주당은 문제가 있던 없던 문제를 삼곤 했습니다. 실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은 사전 검증 절차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이라 경찰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고 갈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은 셈이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진 사퇴로서 결론을 낸 당사자나 관련자의 판단은 신속했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 검증에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사선벌에 어떤 보수의 인사도 잘못을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비판했고 인사 검증을 꼬집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좌파처럼 조국 수호, 범죄 수호, 이재명 방탄 같은 잘못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주의 보수 우파의 모습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을 포함해 답답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보수 인사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집이 강한 건지 어딘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좌파는 일부 진보주의자를 제외하면 근본이 틀린 NLPDR들 뿐이라 일부를 제외하고 죄다 정치로부터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자유주의 내에서 다시 판을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상관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한 세상 자리나 챙겨 먹을 생각뿐인 자들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 원론적으로 맞는 자유주의 진영이니 뭘 해도 지가 잘했다는 줄 아는 자와 뻘짓을 해도 뭔가 신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답답한 자, 비전 없는 보수, 꼰대 아닌 척하는 꼰대, 그냥 좌파 반대하는 사람들과 NL, PD 이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라지면 다시 좌파로 갈 단기 계약직 같은 우파들 뿐입니다. 기본 기조를 보수성으로서 잘 갖추고 있으며 흥미로움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실질적 이득을 혹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충분히 와닿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와닿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행정부에서는 한동훈이나 원희룡 같은 두 장관이 두각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권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입법부를 봤을 때 늘 민주당의 뒤통수 맞고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신도 제대로 없고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는 동원 방청객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의 여권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의 헛방질로 인해 정권 교체를 했고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지지율로 얻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재명 방탄이 지나가고 노조나 전장현 같이 사회적 깡패 같은 자들을 편드는 언사를 중지하고 정권 방향으로 국민의 화를 자극할 일을 선동하면 금방 뒤집힐 지지율이란 말입니다. 다만 지금의 지지율을 본인들의 업적이 아닌데
본인들의 업적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들을 보면 이 또한 답답할 뿐입니다. 우선 최고 지지율을 받는 김기현 후보를 보면 울산 땅의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혹 제기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되며 부조리함 또는 증명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으니 없던 의심도 생길 만한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혹을 제기한 쪽이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나 반박 기자회견을 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느낄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나 상세한 것 또한 없었고 명확한 것 또한 없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는 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보 안철수 후보를 보면 전당대회 연설 이외에서 어디에서도 그동안 보수성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있다고 할 테고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당원들이 그를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인사라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긍정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할까요? 다만 고여 썩어있는 물갈이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새로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해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가치를 잘 갖췄다고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보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런 말에 대한 해명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간첩 장례식에는 가는 것도 한심한데 거기서 존경한다니 그걸 해명이랍시고 그럼 잘 죽였다고 합니까? 라니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안철수는 장례식에 가서 존경 혹은 잘 죽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까? 다음 황교안 후보는 과거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나름의 근거는 갖췄다고 할 수 있으나 솔직히 이득에 대한 주장과 김기현 관련 유무의 주장이 불분명한 근거로 사실상 싸움거리만 될 뿐 검증 부분은 아주 미약한 분열의 씨만 남긴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더 확인하고 검증해서 김기현 울산 땅에 문제가 있다면 명확한 신의 한 수가 될 판단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야당이 물어뜯기 좋을 핑곗거리만 제공하고 내부는 분열의 씨를 던진 셈만 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보수성은 가장 높지만 제가 본 재미없고 흥미없는 인물 중 손을 꼽을 만한 사람입니다. 즉 능력에 비해 가치에 비해 와닿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도나 외부로부터의 지지는 사실상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 사람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흥미나 이슈로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황교안 후보에게는 영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지도자 관점에도 정치적 방향성도 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거기서 안 받아주면 호남당이나 유승민, 이준석 당 이런 거 창당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당내 분열도 없게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준석, 유승민 분열계에 천하람은 분열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들 중에서 보수성을 잘 갖추고 확장성도 있으며 당내 통합의 중심이 될 거라 기대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가 없다고 우원식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볼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노조 장부 존치에 대한 확인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로 인한 근거로서 한 페이지를 보낸다든가 내역을 보내는 방법으로 존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발언은 그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자의적 해석이다. 다음 한겨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겨레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한 편집국 전 간부가 보도에 영향 준 것에 대한 확인이 안 된다. 자체 조사랍니다. 김만배하고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보도에 영향이 안 됐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영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왜 줍니까? 영향을 안 할 거면 왜 돈을 받습니까? 이건 한겨레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는 단지 본인들의 주관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체포안 부결 시 386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386은 몰락을 해야 될 것이고 부결도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걸로 NLPDR들 386이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386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그들의 진지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